도대체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강경한 입장인 거냐. 정말 뭐 경기 침체를 바라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이런 속도라면 분명히 올해 안에 약하든 어느 정도의 침체 속도가 올 것이고 지표상에 정말 하드 데이터까지 나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고, 물론 이게 확실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바라는 게 정말 더 강한 충격을 원하는 거냐, 이게 좀 논리가 설득력 있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게 좀 말이 되는 시나리오냐? 아니면 증시가 그런 걸 좀 딛고라도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1기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1기 때는 이렇게 말이 진짜 많았거든요. 말이 많고 행동이 이렇게까지 않았어요. 그때는 관세율이 4년 동안 원래 1.3%에서 3%인가로 올랐어요. 그게 끝이고 대부분이 중국이었고요. 나머지는 사실 철강, 알루미늄 뭐 그 정도가 거의 끝이었죠. 근데 지금은 시작하자마자 지금 2달 만에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이미 1930년대 그 스무트 할리법 이상으로 지금 관세율을 거의 높여놓은 그런 상황인데, 물러서지 말자, 버티자, 이제 막 몰려오고 있다, 막 외국 투자자들이 뭐 이런 식의 어떤 소셜 미디어를 하면서 계속 스스로 어떤 결의를 다진 모습인데, 이걸 가지고 월가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대선 유세할 때 총 맞았잖아요. 총 맞으면서 뭔가 사명을 느낀 거 아니냐. 진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고 그게 이제 살짝 스쳤잖아요. 근데 누가 날 쐈는데 하늘이 날 구했구나. 그러면 나의 사명은 정말 1기 때는 이 뭐 윌보로스 이 상무장관이라든지 뭐 게리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못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2기 때는 내가 이번에 당선되면 나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다 하자 라고 하고, 인선도 완전히 그렇게 딱 해놓고 지금 막 밀어붙이는 거라요. 한번 난 죽었다 살아났다. 아우라가 이렇게 생겨서 달라졌다. 하면서 가는 건가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제조업을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막 한 30년 전부터 해왔던 얘기예요.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항상 해왔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뭐 나사 하나도 지금 미국에서 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진짜 이번에는 내가 나 이제 뭐 연임도 없고 이번에 진짜 내가 미국을 내가 고쳐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간 구원자적인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트럼프는 포퓰리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이 마가 지지자들,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자라고 이 관세 해방의 날에 초청되었었던 이제 그런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딱 원할 만한 그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이다. 물론 주식시장, 뭐 401k, 이 연금 차원에서 뭐 아주 신경을 안 쓰진 않겠지만, 진짜 내가 보기엔 신경 그렇게 안 쓰는 것 같다.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 진짜로 나사 하나까지 다 미국에서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공장이 이 나프타로 인해서 뭐 미국에서 공장이 뭐 6만 개 사라졌고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공장을 내가 몇 개 들여왔다. 조립 공장이라도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그의 목적이지, 진짜 포퓰리스트로서의 그런 것이 그리고 내가 미국을 고쳐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그의 목적이지, 진짜로 증시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JP 모간에서 이제 쫓겨난 사람이죠.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메시지를 띄웠는데 그렇게 했어요. 만약 트럼프의 꿈이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가 사야 될 건 러셀 2000이다. 왜냐하면 신발 만들고 옷을 만들고 나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고 그걸 사야지, 기술주는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고요.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하나 틱톡에 동영상 메시지를 리트윗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사람들이 보라 그래서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금리를 낮춰서 미국인들을 잘 살게 만드는 거야. 왜냐? 그렇게 하면 모기지 금리 낮아지고 차값 낮아지고 하니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거 괜찮아. 미국 주식의 94%를 8%의 아메리칸이 갖고 있어. 걔네들한테 돈을 뺏어서 우리한테 주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트럼프가, 그게 틱톡에 그런 화면 누가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트럼프가 그걸 띄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트럼프 진짜 이거 주식 망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요. 나 약간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약간
험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부자들 뭐 되든지 본인도 부자지만 어쨌든 자기 지지층은 그런 거를 부자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베센트 장관도 지난번에 나와서 그 엄청 긴 인터뷰를 할 때 아메리칸 드림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하는 것이지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싸구려 그리고 상품을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의 뭐 절반 이상을 뭐 아주 극소수가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는 왜 저런 이야기를 미국은 엘리트를 그래도 되게 대우해주는 나라이고 부자인 게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인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저는 사실 되게 그때 이상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이 진행되는 걸 보고 또 특히 해방의 날에 이 노조원들과 이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외국 자본으로부터 청산의 해방된 날이라고도. 날, 청산의 날. 아무튼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로 이 사람은 이게 목적이 이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트럼프 풋이 진짜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사실 월가에서 지금 가장 긍정론이 펴는 사람이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잖아요. 탐리도 상호관세 숫자를 보고 이건 업서드하다. 이건 터무니없어. 하지만 탐리는 터무니없기 때문에 이건 협상용이야.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긍정론을 유지하는데 기적의 탐리도 제가 보면 말이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탐리가 이건 협상용이고 라고 깔고 있는데 밑에는 왜냐하면 트럼프는 주식을 챙겨. 무조건 챙기고 시장을 챙길 수밖에 없어.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도 결국은 시장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논리가 이런 거예요. 우선 경기 침체가 오면 시장이 망가진다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 트럼프가 원하는 게 이제 공공의 퍼블릭 머니 이걸 좀 줄이고 프라이빗 쪽에서 어떤 사업이 막 커지고 이런 걸 바라는 건데 경기 침체가 오면 다시 퍼블릭 머니를 쳐부어야 된다는 거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부양 쳐가고 통화부양 하고 이런 것들은 트럼프가 싫어한다. 프라이빗에서 큰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온쇼어링 그러니까 이 제조업체들이 오프쇼어링 해외로 나가서 생산하던 걸 이제 다시 들어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싼 값에 조달을 하려면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시장이 무너지고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이런 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트럼프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 탐리의 얘기는 미국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다 트리플 A 다시 등급을 만들려고 어떻게 압박을 할 거다. 지금 트리플 A를 주는 데는 무디스밖에 없고요. 그렇죠. S&P와 피치가 이제 2012년 그때 2014년 이렇게 해서 2023년. 낮췄어요. 왜 낮췄냐? 당연히 부채가 막 늘어나고, 그때 부채 한도 갖고 막 싸우고 이러면 디폴트 위기 생기니까 이제 낮추고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달금리가 약간 올라가는 그게 있죠. 그걸 낮추기 위해서 이 푸시를 해서 이거를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경기 침체 오면 다 가고, 무디스마저 낮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물론 당연히 미국이 트리플 A를 만약 이번에 무디스 한테마저 잃는다면 그건 정말 굴욕적인 사건이 될 텐데 지금 이미 무디스가 이제 3월 말이죠. 3월 말에 미국의 재정 건전성, 재정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라면서 지금 이미 부정적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을 부정적으로 했다는 거는 신용 등급을 향후에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인데 지금 그 부정적 전망에 대해서도 약간 이야기를 안 좋게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이것을 재정 위기를 당장 해결하지 않는 이상, 올해 안에 해결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지금 불안한 위기인데 사실은 이 피치랑 S&P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맞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제 이 트리플 A에서 미국을 강등시켰을 때 한 번은 2011년 이제 유럽 부채 위기 때였고 이제 그 다음에 피치가 하향을 한 게 이 부채 한도 위기, 미국 내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내 부채 한도 위기 때는 미국 국채 금리가 당연히 올랐어요. 이 신용등급 강등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데 유럽 부채 위기 때는 미국도 이제 그것에 휘말려가지고 신용등급이 강등되긴 했지만 오히려 그때는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금리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트럼프가 내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 관세를 이렇게 때린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미국에 대한 국채 신뢰가 흔들리고 국채 수요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이거를
그 국채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근데 국채 금리를 지금 낮추고 있어요. 지금 계속 내려가고 날고 있어요. 지금이야 당연히 내려가죠. 지금 이렇게 아니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거 다 되고 있긴 해요. 저금리, 문제는 저유가, 유가 난리 났죠. 지금 유가도 엄청 빠졌잖아요. 네, 저금리, 엄청 저유가, 약달러.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나타나는 원인이 경기 침체 그러니까 올라서 침체 때문에 그게 안 그런 좋은 거예요. 거지. 어쨌든 나타나고는 있어요. 침체 때문에 그런 건데 진짜 대단한 여기에다가 것 이제 금세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었어요.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흔들린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쌓이면은 당장 3분기에 국채 발행을 엄청나게 할 텐데 그때 이게 누가 사가겠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야 아직 국채 발행을 뭐 재무부가 미친 듯이 안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대로잖아요. 네, 그렇죠. 하시죠. 지금은 아니요. 근데 그런 문제는 또 있어요. 누가 사겠냐라고 하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미국채 안 사면 뭘 사지라고 그쵸, 하는 사람도 그쵸.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만 해도 한 달에 이게 몇 조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 사야 되잖아요. 그럼 뭐 매일 어디 가서 빌딩을 삽니까? 어디 그 빌딩은 위험하잖아요. 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우리나라 주식을 삽니까? 그러니까 뭐 주식 사기도 위험하고 가장 안전한 게 채권인데 지금 미국 국채 금리 4%? 사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중국 채권을 사겠어요? 중국 그쵸, 국채 그쵸. 사겠어요? 뭐 일본 국채 사겠어요? 그렇죠. 일본 국채 이제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이제 1.5고 막.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빈틈없이도 그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당장 그래서 미국이 망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100점을 유지를 해왔으면 그게 90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지. 당연히 지금 다른 나라들은 근데 못 신용등급을 따라오죠. 제가 보니까 단기적 영향이지 장기적으로 영향이 아니고요. 미국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그 둘이 떨어뜨렸을 때도 막 한 달 동안 난리치더니 그대로고요. 또 다시 돌아와. 왜냐하면 이 신용등급의 기준 자체가 미국 국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가 떨어지면 다 그냥 다 떨어지는 거지. 뭐가 그러면 애플이 미국보다 더 좋아야 됩니까? 아니 좀 그렇잖아요. 그쵸, 애플이 그쵸. 미국보다 더 미국 망하면 그럼 애플이 멀쩡하냐? 애플은 살아남으냐? 애플의 국가는 따로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게 그래요. 재밌는 게 누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채권 시장에서 그동안 주식 시장에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채권 시장의 하이드 스프레드는 사실 많이 안 벌어졌어요. 윤재성 CIO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경기 침체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거가 어디냐, 뭐냐 도대체 라고 하면 다들 많은 사람이 꼽는 게 이 하이드 스프레드입니다. 이게 뭐냐? 하이드라는 건 이제 정크본드죠. 그러니까 뭐 쓰레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투자 등급 밑에 신용도가 있는. 낮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이 금리와 부도날 위험이 국채, 큰. 국채 금리 요 차이가 이제 하이힐드 펀드의 스프레드인데요. 이게 지금 같이 만약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국채 내려가죠. 지금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가면서 근데 위험 자산인 여기는 부도 날 확률이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확 올라갑니다. 이 스프레드가 쭉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동안 이게 거의 안 벌어졌었어요. 좀 벌어졌죠. 200bp 정말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200bp 이 정도 있다가 요새 한 350bp 말도 안 되게 400bp까지는 벌어졌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 449 입니다. 600bp 정도 돼야 침체구나라고 하고요. 600bp 넘어가는 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4%면 이거 10% 정도는 해야 이게 경기 침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랬냐면 채권 시장에서는 대부분은 공화당 지지자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많아. 월가도 많고 월가에 이 세일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이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 채권 투자자 쪽에서는 이 공화당이 많다. 왜 그러냐면 채권 투자자는 돈이 엄청 많은 사람.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3% 먹을래, 뭐 4% 먹을래. 이거 투자 30년 동안 3% 먹을래. 이러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 성향 자체가 공화당 사람들인데 이 공화당 사람들이 그동안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트럼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지금 어제 이 상호관세 발표한 다음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 600bp는 택도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도 공화당 지지자인 채권 투자자들도 지금 채권 시장에서 뭐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죠. 채권 시장에서 1% 정도 먹으려고 이미 옮겨갔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엄청나네. 저도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를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지난 2, 3년간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 말은 굉장히 회사채에 대해서도 수요가 강했고 아무튼 잘 팔렸다라는 뜻이 그 경기 침체가 없으면요 너무 좋은 거죠. 돈도 왜냐면 너무 많고 침체가 없고 이 회사는 망하지 않고 돈을 갚으면 10% 투자하지 왜 국채 사서 5% 먹어요? 당연히 회사채 사고 그래야죠. 그랬는데 지금 확실히 최근에 벌어지는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르기는 합니다. 지금 벌써 400 전에 뱅크 아메리카가 400을 넘어서면 조금 이제 경계를 할 만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하루 이틀 만에 449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벌어지고는 있고 물론 국채 수익률이 떨어져서 이제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뭐 지금 4월 2일 발표 날 아침까지 그날 종가가 340bp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 100bp가 그렇죠. 지금 100bp 이틀 이틀 사이에 만에 오른 100%가 거죠. 올라간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 과거와 자꾸 비교를 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동안 낮았는지를 이제 여쭤보면은 이제 월가의 분들은 이제 이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과거랑 지금이랑 이 크레딧 스프레드도 되게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원래도 아무리 정크본드여도 그냥 좀 신용도 괜찮은 기업들은 이제 채권 발행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 안 되는 애들은 이 정크본드를 발행하는 대신에 그냥 이 사모대출, 프라이빗 크레딧으로 너무 많이 뭐 건너가가지고 그 시장이 많이 크긴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과거랑 비교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역사적인 평균보다는 낮기는 해도 이렇게 빠르게 벌어지는 게 진짜 좀 자금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은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함이 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괜찮지만. 그래서 이 프라이빗 댓이 다음 위기가 오면 위기의 진앙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과거에 프라이빗 댓 시장이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프라이빗 댓이 배충한 2020년 그 팬데믹 겪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사모펀드들 그 시장이 지금 1조 5천억 달러 뭐 이렇게 되는데 사모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펀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시장에 사실은 뭐 어떤 규제라는 게 이런 것도 없었고요. 또 시장에 얼마나 많은 노출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어떤 펀드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뭐 얼마만큼 위기가 오면 이게 흔들릴지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어요. 없고.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무너지면서 뭔가가 이상한 자금 시장에서 뭔가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네, 뭐 말씀대로 지금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침체의 징후라고 할 만한 것들이 조금씩 변하고는 있어요. 뭐 고용지표가 조금 잘 나왔다고는 해도 사실 이걸로 시장이 위안을 전혀 삼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누가 그 고용지표 갖고 그런 얘기해요. 누군가 경기 침체가 오는 걸 잊고 고용했구나. 열심히 이런 멘트가 사업을 해보겠다는데 왜 저 사람 경기 침체 오는 줄 모르고 고용했네. 뭐 그런 비꼬는 멘트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아마 다음 달 되면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미 스텔란티스가 공장 2개 지역을 중단하기로 했고, 이 민간 기업들도 공장 대부분이 동남아에 있는데, 저희 아시아권,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또 있는데, 이런 곳들에 어떻게 또 자금을 부품을 조달할지 굉장히 지금 격앙된 반응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다음 달, 한 달 사이 지표 자체를 좀 신뢰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스텔란티스 얘기를 했지만, 저는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월풀이 600명을 아이오와에서 해고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실 엄청난. 월풀은 대단한 기업이거든요. 미국의 어떤 정신과 같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과거 2017년에 그 세탁기 관세도 월풀이 만든 거예요. 월풀이 삼성이랑 LG 세탁기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시장을 뺏기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로비를 한 거죠. 나 우리 미국 기업인데 쟤네 세탁기 관세 좀 때려줘. 이래서 이제 세탁기 관세가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과 LG가 여기 급하게 막 세탁기 공장 만들고 뭐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여기 세탁기 공장을 만든 이상 이제 월풀은 죽었다. 이제는 우리는 여기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진짜 이게 개인 시장에선 1위잖아요. LG가. 지금 그래서 그 이후로 월풀이 더 죽었죠. 죽었죠. 그러니까 본 바닥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경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쫓아내려고 사실 또 했더니 볼수 끌어들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월풀이 어려워졌는데 지금
관세 때리는 게 월풀 살리겠다고 때리잖아요. 근데 월풀은 보면 미국산 부품이 별로 없는데 이거 우리 어떡하라고. 월풀이 지금 더 황당하게 된 상황인 거죠. 지난번에 이제 뭐 박람회를 갔다가 이제 가전 박람회여가지고 월풀한테도 이제 그때 중국 업체들도 엄청 많고 막 주방 가전 박람회. 네, 주방 가전 박람회 갔었는데 이제 그때 월풀한테 관세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그때가 이제 한 달 전이니까 이제 트럼프가 막 이제 날리기 치기 죄송합니다. 막 이제 공격을 하기 난리 시작할 정도 때였어요. 괜찮아요. 굉장히 순한 표현인데 하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누구도 모르고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뭐 상당히 신중한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니 결국 이제 3분의 1을 자르는 상황까지 가네요. 이런 상황이 계속 뉴스로 나올 것 같습니다.